진학할 때 뭐 감독한테 뒷돈을 챙겨준다는. 아유 그거는 뭐 아니 그거는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어. 뭐 너무 약간 뭘 얘기를 못해. 다 줘요. 다 뭘 얘기를 못해. 뭐 다 주고받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안 주면 안 돼.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특히 이제 S급. S급. 아, 이게 누가 봐도 데려갈 자,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S급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우리 아빠가 아버지 이거 보세요. 감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아오킴입니다. 제가 이제 브라질 가기 전에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처음 나왔던 분도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소개를. 여기는 우리 전 축구 크리에이터 대한민국 1장 더투탑의 만우이자 지금은 정아림 일반인으로 활동하는 정아림. 여기는 저 고등학교 때 선배 조정식 씨라고. 안녕하세요. 디아오킴입니다. 그 티아오킴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 초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예. 4년 만에 얼굴을 제대로 비추네요. 어디 숨어 계셨어요? 아 이제 뭐 앞으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좀. 그 썰을 풀. 됐고 이제 이렇게 좀 식상한 격식을 차리는 멘트는 좀 접어두고 12년 만에 제2의 고향으로 약간 가는 느낌인데 가기 전에 그냥 날 제일 많이 안 형, 날 제일 오래 안 형, 그리고 그 다음에 나랑 사업을 두 번째 하는 새끼랑 모여서 이제 대접해드리면서 같이 그냥 소소하게. 티아오킴이기 전에 네. 어쨌든 얘가 축구 선수였으니까 티아오킴이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그지. 맞지? 크리에이터니까. 너는 그 축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 근데 여기 우리 셋은 선출인데 너는 모르잖아. 다 똑같지 않아? 그냥 점심시간에 스카웃된 거 아니야? 아 그건 맞아. 맞아. 루트는 똑같아. 점심시간에 코치들이 저희 벤치에 와서 서 있어. 그래서 이러고 봐. 그 다음에 볼 차는 애들 조금 차는 애들 오면 이렇게 부른 다음에 명함을 주고 가. 명함을 주고 가서 연락하라고. 제가 축구부 코치인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카데미가 없었어 아예. 아였지. 아예 클럽이라는 거 개념이 없고 다 축구부가 학교 축구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는 사실 4학년 때 스카웃이 왔다가 아버지가 육상 선수로서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 너무 그게 힘든 길이고 아니까. 그래서 4학년 때 한번 까이고 아빠한테 5학년 때 한번 또 온 거야. 그때는 내가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하고 싶다니까 아빠가 딱 한마디 했어. 중간에 관둔다는 얘기를 안 할 거면 시켜주겠대. 오. 중간에 네가 한 번이라도 관둔다고 하면은 안 시켜주겠대. 그래서 난 거기서 그냥 당연히 하고 싶으니까 한다 했지. 그렇게 시작한 거지. 사실은 그 느끼지 않았어? 그 맞아. 다른 축구부에 세계라는 딱 거. 들어가면서 순간 내가 하던 축구랑 다르구나. 나는 그 생각인데 축구 딱 들어갔을 때 왜 때리지? 맞아. 맞아. 그때 많이 맞았어. 처음에 갔을 때 그런 건 있어. 중학교는 1학년이 신입생인데 초등학교는 그냥 들어온 애들이 신입생이잖아. 맞아. 신입생 애들은 아무리 집합을 해도 일단 열애시켜놔. 한채 빠따를 맞든 우리 때는 맞았었어. 그러면 그 채널이 잠깐만. 언제까지 이루어졌어? 우리 지금 또래에서는 우리가 거의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체벌이 있었지. 체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 수위는 다 달라. 다 다른데 각자의 최고의 수위. 바람이 그날 겨울이야 동계야. 안 들려. 바람이 진짜 많이 부니까 안 들려 부르는데 올해서 갔어. 내가 좀 갑자기 우리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때리는 거야. 그래서 2대 맞았지 싸대기를. 그때 엄마 쳐다봤어 안 봤어? 엄마? 엄마 봤지. 근데 엄마 어떻게 했어? 엄마? 웃고 있던데.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다 그랬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완전히.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아니 절대 지금 하면은 다 경찰서 가지 지금. 그 너네는 약간 그런 유망주 이런 소리를 좀 들었는지. 난 그래도 뭐 지역 대표는 몇 번 갔지. 중학교 때 연맹 대표 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그 눈높이껏 끝나고 뽑는 대표 그 전국 대표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대신보를 선택해서 간 거거든. 꽉 막힌 문화가 싫어서 내가 저학년대를 끝나고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엄마한테 땡깡을 부렸어. 뭐 축구 못하겠다. 그래서 왜 그러니? 해서 나 이렇게 숨 막히고 이런 데서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해서 엄마한테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웠을 때인데도 나 외국 나가서 축구하고 싶다. 한국에서 못 해먹겠다. 이 땅에서 못 해먹겠다고 내가. 뭐 어디 가고 싶은 데서 뭐 영국, 스페인 뭐 막 다 나왔었지 그때. 진학할 때 뭐 감독한테 뒷돈을 챙겨준다는. 아유 그거는 뭐 아니 그거는 지금 얘기를 할 수는 없어. 뭐 너무 약간 뭘 얘기를 못해. 다 줘요. 뭘 얘기를 못해. 뭐 다 주고받고 하는데 뭘 다 그러는데. 그렇대요. 근데 왜냐면 봐봐. 그때 당시에 안 주면 안 돼.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특히 이제 S급. S급. 이게 누가 봐도 데려갈 자,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S급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우리 아빠가 아버지 이거 보세요. 감사했어요.
B급 그리고 최대 A 마이너 그 이상은 돈 안 내고 브라질에 있었는데 아침 일어났는데 같이 유학하는 애들이 수혁이 형 깨우는 거야. 그래서 형 네이버에 형이 나왔네요. 아 지랄하지 마. 이렇게 했어. 이렇게 보여주는데 갑자기 진짜 뜬 거야 내가. 축구 유학생 티아고 키 브라질 전국체전 3위 입상 결승골 힘입어 막 이렇게 온 거야. 전국체전 3위한 대회를 끝나고 브라질 팀 3팀 스카우트에 왔고 아 이거 네이버로 하면 좀 그런데 이제 호펜하임에서 김진수 선수가 호펜하임 있었잖아. 김진수 선수가 호펜하임 가자 당시에 이게 김진수 선수가 웃길 수도 있는데 김진수랑 나랑 당연히 말이 안 되는데 그 5명이 있었어. 김진수 선수, 뭐 일본 누구, 중국 누구 그리고 티아고 키. 아 진짜. 아 진짜라고. 아니 뭐 서류를 확인을 했어. 진짜 오고 간 서류를. 진짜 호펜하임에 오고 갔더라고. 비디오도 브라질에서 보내줬고.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이거 언급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K리그에 그 당시에 2013년도 창단팀 프로 창단팀이 우리 팀하고 자매 결혼한 팀이었어. 그래서 그 창단팀의 창단 그 임원들 브라질에 왔었어. 한국인 분들이 한 열댓 명이 오셨었어. 그 한국에서? 의원분들. 자매 결혼한 팀이라서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며 여기 한국인들이 있으니까 보러 왔는데 내 경기를 봤고 그리고 내가 막 기사 뜬 것까지 다 보니 우리가 창단할 때 영입을 해서 마케팅 효과를 한번 이뤄보자 까지가 이제 내 5개 스카우트 제의였어. 20살 성인 될 때 브라질 프로팀 3팀 여기 K리그 모팀 그 다음에 호펜하임이었는데 여거는 기대도 안 했고 이 네 팀에서 내 그때 당시 내가 말한 것처럼 거기서 붙박이어서 어깨가 올라와 있었어. 또 건방이 덜었네. 그렇지. 그렇지. 고등학교 땐 건방이었고 고등학교에서 브라질 가서 완전 진짜 바닥을 친 다음에 자신감이 올라왔었지. 그러니까 왜냐면 브라질 애들하고도 내가 이렇게 뛰었는데 3-4살 차이 나는 애들하고 내가 한국 K리그 가서 못 뛰겠어? 이 마인드였었어. 그 자신감에 향수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나는 한국 팀을 택했는데 형이 아까 말한 대로 정식이 말한 대로 그때는 드래프트 제도였단 말이야. 똑같이 20살이어서 번외로 뽑아준다 했어. 번외가 그때 당시 2천만 원이었을 거야. 아 2,400. 2,400. 연봉 2,400. 내가 정확히 알지. 월 200인데 세 때만 180 얼마 들어있대. 맞지. 그래도 한국을 택하겠다. 왜냐면 난 가서 게임 딱 한 다음에 올라서면 되니까. 그래서 브라질에서 넘은 거구나. 그렇지. 그 당시 아마 네이버 라이브인가 어디서 해줬어. 보고 딱 이렇게 있어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 이제 안양 부르겠지. 이미 됐으니까 이미 얘기가 얘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6순위 끝나고 번외 넘어갔어 그 팀. 번외 넘어가서 하다가 번외에서 내 친구 이름이 되는 거야. 그 얘기 하고 내 얘기 안 불리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라이브가 종료된 거야. 진짜 농담이고 눈물이 맺히면서 씨발 뭐야. 등에 진짜 식은땀이 맺히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전화했지. 자기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대.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친구가 내 자리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거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나가리가 된 거지. 용인시청이라는 팀을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거기도 거의 연습생 수준이었어. 하반기를 보내고 이제 강릉시청에서 테스트 제의가 왔는데 거기서 잘 보여서 바로 계약을 하자 해서 21살 때 강릉시청을 간 거지. 그 당시 실업팀 내려가잖아? 프로팀은 못 올라가. 근데 21살, 20살 나이에 실업팀 내려가는 거면 거의 커리어 끝이라고 보면 돼. 그래도 선수생활 하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강릉시청에서도 한 게임 못 뛰고 용인에서도 한 게임도 못 뛰고. 야 많이 건방지다. 왜? 아니 왜냐면 나는 거기 내셔널이라도 가기 위해서 사활을 다했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눈이 약간 프로로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치 그때 그랬었지 진짜. 근데 이제 내셔널 생각하니까 아우. 근데 이거는 형도 똑같아. 모든 사람이 K리그를 먼저 들어가잖아? 그럼 내셔널리그의 존재조차 모르는 애들도 있어. 그때 당시에. 내셔널리가 뭔데, 시청팀이 뭔데 이럴 시대야 우리 때가. 근데 그 당시에 내셔널에서는 어린애들을 키워야 되는 의무가 없었어. 요즘 막 23세, 24세 이하 그게 있잖아. 그치. 그 당시에는 한 명? 근데 나보다 나이 2-3살 차이 나는 막 고병욱 형, 김정주 형 이런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이미 주전급 형들이 그거를 터치를 해주니까 내 아래 뛰킬 의무가 없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21살이었잖아. 의무실이 축구팀에서 방앗간이거든? 거기서 모든 사랑방 같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가잖아. 음실. 근데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고창 형들 다 수영이 볼 잘 차나. 감독님 맨날 얘는 얘네 또래에서 놓고 보면은 대표급이다. 왜냐면 내가 대학교 들어야 하면 씹어 먹었으니까. 근데 문제점을 내가 지도자가 되고 알았지. 그때 왜 못 뛴지. 볼만 잘 찬다고 되는 게 프로가 아니야. 프로는 그 역할을 충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볼만 잘 찬 거야. 아 근데 그거 중요하긴 해. 네 말대로 감독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 진짜 만약에 명확해야 돼. 왜냐면 수비형이면 내가 원하는 수비형에 만약에 감독이 티키타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얘가 뛰었을 거야. 근데 이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수비형은 이런 수비형이야. 그러면 게임 못 뛰어. 이게 왜냐면 감독의 영향력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고서 1년이 흘렀어. 전반기 끝나고 형 옛날에 형 김해시청 있었지.
김혜청 팀이 그 당시 어린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 그래서 전반기 때 형 그거 알지? 그 양구에서 하는 선수권 대회. 그때 김혜청 감독님이 우리 에이전트한테 보내라 했었어, 게임 못 뛰면.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감독님이 아니다, 수혁이 쓸 거다, 걱정하지 마라 냅뒀는데, 그러고 나서 후반기 한 게임도 안 찍힌 거야. 나는 억울하지. 그리고 심지어 미드필더 형들 다 부상이었어. 그래서 내가 딱 오전에 명단에 들었었어. 오전에 우리는 밥 먹으면 명단에 냉장고에 붙여놨거든, 프린트로. 근데 명단에 든 거야. 일단은 후보인지 주전인지 모르겠는데 후반기 한 5경기 정도 남았을 땐가? 와,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더니 점심 먹고 좀 쉬래. 오후 출발인데 단톡방에 올라온 거야. 명단 조정이 있겠습니다. 설마. 점심 먹으러 올라가는데 진짜 성의 없게 연필이야, 누가 봐도. 찍찍한 다음에 김수영 옆에 그 당시 왼발잡이 잘하는 형이 발목이 이만큼 부어있었는데 그 형 이름을 쓴 거야. 그 내가 진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 형이 날 부른 거야, 방으로. 수영이 너 뭐라 했어? 막 이러면서 내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울었어. 그 자리에서 진짜 21살에 성인팀에서 우는 건 존나 쪽팔리는 일이야. 왜 저한테 뭐라 하냐고 대들었어. 오히려 형이 당황한 거야. 왜 그래. 저도 모르겠다고. 저 이제 그만할 거라고 하고 나 못 가고, 그 이후로 나 이제 조금 놨지, 나를. 3개월 동안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10몇 년 전 얘기. 막 야탈하고 밤에 나가서 술 처마시고. 난 진짜 선수 때 술을 입에 담배도 담배를 안 했던 사람인데 그때 술 졸라 먹고 포기를 했지 거의. 왜냐,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청주로 간 거지. 그거 선수 경력 증명서 떼면은 리그가 그 당시에 한 30라운드 정도 되는데 27경기 거의 다 뛴 거야. 거기서 또 다시 이제 자신감이 올랐지. 그때 어깨는 안 올라왔었어, 자신감. 에이전트가 J리그 테스트를 한번 보자. 그래서 J2로 갔지. FC 기우라고, 거기는 감독이 브라질 사람이었고, J3 아키타 현 FC라고 추운 동네에 있어. 두 군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내 인생은 그냥 끝났지. FC 기우를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애들이. 나 볼 잘 차고 기본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J2? J2. 와. 거기서 연습 경기 뛰는데 애들이 진짜 너무 잘하는 거야. 훈련을 하는데 에이전트한테 전화했어. 못하겠다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는 제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너무 잘한다. 나 에이전트가 개모라 했지. 지랄하지 말고 그럼 뚝 끊었어, 그냥. 버티라고. 그래서 그때 형 일본 좋아하잖아. 일본은 8시 이후에 번화가 아니면 불이 다 꺼져. 그리고 공용주차장이 동네마다 많더라고. 동네에 운동할 데가 없어서 그 공용주차장 가생이를 조깅을 뛰었어, 맨날. 몸 만들려고. 몸이 너무 다운돼 있어서. 그리고 호텔 계단을 뛰었어. 그래서 호텔 그 총사는 아줌마가 막 나니? 난데스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스미마셍. 코리안이다. 근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코리안이다. 저 마음은 공감이 간다. 스미마셍 하면서 나 축구 선수라고 막 이렇게 막 사커 플레이 하면서 트레이닝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뛰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FC도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아키타를 갔는데, 아키타에서 그 현지 에이전트 분이 있었어. 그 당시 한국 분. 나한테 이랬어. 너처럼 볼 잘 차는 애는 일본에 세고 셌다. 일본은 그치. 일본은 좀 너 정도 볼 차는 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랬어. 수혁아, 볼 차지 말고 사람 차. 뭔 뜻이야 이게? 사람을 이제 이렇게 다부지게 하라 이 말이야. 빡세야 된다고. 아키타는 좀 오래 있었어. 한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 진짜 패스 게임 하면은 진짜 내가 진짜 다 부셨어. 막 유니폼 찍고. 그러고 나서 거기는 일본 좀 체계적인 게, 프로팀에 가면 이제 미팅을 할 때, 최종 미팅을 할 때 감독, 코치, 스카우터, 단장, 강화부장이라는 명칭이 있더라고. 강화부장. 이제 감독은 마음에 든다. 코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구단주도 가만히 있고. 근데 이제 강화부장이 좀 실세더라고. 강화부장이 딱 나한테 이제 축구를 관두게 된 계기를 만들어줬어. 잘한다. 22살 치고 잘한다. 근데 당신한테 우리가 용병 계약을 하면, 외국인 선수 계약을 하면 연봉 최소 1억 이상을 줘야 되고 차랑 집을 줘야 되는데, 당신 정도 하는 사람은 일본 선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본 선수는 그걸 안 줘도 되잖아. 안 줘도 되니까. 걔네는 1억 이상 안 줘도 되고 집하고 차를 안 줘도 돼. 숙소 생활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너를 용병으로 쓸 정도의 가치는 아니다라는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한 어떠한 답변을 준 거네. 근데 거기서 내가 이미 FC 기후에서 한 번 꺾였었잖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어떻게 답한 줄 알아? 한국인 분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할 말 없어, 이러는 거야. 마지막 한 말 하냐 그러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러고 진짜 끝냈어요. 한국 와서 이제 깔끔하게 그냥 관둔다 했지. 바로. 근데도 그 당시에 충주 원멜이 탕단했을 때 거기 감독님과 얘기가 되고, 경주 한수원 테스트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볼도 받기 무서울 때, 볼 받기가 무서웠었어. 그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자신감이 바닥에 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야,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짜 소리를 들었어. 나이 22 먹고. 이 새끼 생짜인데요, 이런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볼인데 다 미스하니까 에이전트는 한숨 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독들이랑 코치들이 진짜 이랬대. 뭐 이딴 새끼들이 하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이전트랑 싸웠지. 저 안 한다 하지 않았냐. 못 하겠다. 하고 깔끔하게 관뒀지. 만약에 나를 티아고 킴으로만 아는 분들이나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탄탄대로를 걸은 프로 선수들은 못 이해할 부분일 수도 있고. 맞아. 근데 이제 좀 공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 난. 관두고 엄마랑 싸웠어. 운동을 그만두고. 엄마는 더 해라. 그 당시에 뭐 여기 우리 그럴 형들 수밖에 다 없지. 우리 내 지인들 알겠지. 그래. 지인들 알겠지만 집이 진짜 힘들었을 텐데 아니 테스트를 보거나 개인 운동하나 하물며 헬스장을 혼자 가도 한 달 그 돈을 내야 되잖아. 내가 아무리 성인이어도 알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알바를 하면서 몸관리를 하는 건 말이 안 돼. 축구 선수가. 그 당시. 그러니까 요즘은 많아. 요즘은 그렇게 축구하는 애들이 그냥 좀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 인식은 내가 알바를 하면서 축구를 해? 라는 거 자체는 아예 생각해 볼 수 없는 범위였던 근데 것 같아. 그래 또 동생이 또 운동을 했잖아. 동생한테 또 돈이 들어가니까. 또 엄마는 그 상황에서도 축구에 더 도전을 해라. 나는 어떻게 하냐? 환경이 안 되는데 내가 갑자기 테스트 부름받으면 KTX 비용이 모텔 비에 내가 다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다가 그 사기꾼 에이전트가 여주 지방으로 코치를 하라고 오라고 제안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3번 거절했어. 군대로 도피를 하려 했어. 이 현실을. 한 2년만 이렇게 엄마랑 안 보면서 가족이랑 이렇게 지내느니 그냥 군대 처박혀 있자. 휴가도 나오지 말자. 근데 이 사람이 나의 심리를 걷는 거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와라. 그거 괜찮은데? 근데 그때 당시 월급이 얼마였던 줄 알아? 월급 70만 원. 그 당시 얼마야? 기본급? 한 150에서 160. 근데 70만 원 주는 게 그 당시 나도 그냥 약간 합리화가 됐던 게 일단 갔을 때 창단팀이니까 아카데미를 창업했으니까 수업이 없으니 70만 원 주고 봉고차 하나 뽑아놨으니까 네가 차 타고 다니고 숙소를 제공해 줄 테니 밥 한 끼는 주겠다 이거였어. 그래서 나는 이걸 타당한 줄 알았어. 그러고 내려간 거지. 애들이 가르쳐 보니까 적성에 맞고. 근데 난 원래 관두고 하고 싶었던 게 지도자였거든. 지도자를 좀 빨리 시작한 거지. 난 내 계획에서 한 34, 5이었어.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지도자의 꿈이 생겨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 나 원래 고등학교 중퇴잖아. 검정고시 따고. 전문 스포츠 지도사 따고 지도자 자격증 B급까지 25살이 따고. 그 당시 25살이 B급 따는 거면 남들보다 한 5년 빨랐던 거야. 야, 그러면은 그때 그럼 지도자면 계속 지도자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지도자 꿈이었지.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갑자기 유튜브를 해? 그 당시에 1세대 유튜버 중에 한 명을 보고 얘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렇게. 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너무 어이가 없는 컨텐츠를 하는 거야. 강좌를 하는데 난 그 당시에 지도에 완전 꽂혀있던 상황인데 야, 너 이 사람보다 못해? 이러면서 자극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장난하냐?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나한테 제안하는 거야. 너 해볼래? 어떻게 보면은 초코가 제안한 게 되게 빨랐었던 거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서 못 하는데 갑자기 너는 뭐 편집을 잘했었던 거야?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아예 몰라.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걸 하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얘가 촬영을 하고 편집자를 고등학생 애를 구했었어. 아. 고등학생에서 되게 유능한 애가 있대.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얘가 촬영을 맡고 그래도 걔가 알려줬어. 짐벌 사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촬영 이렇게 해라 해서 우리 둘이 촬영을 하면 걔한테 편집을 맡겼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우리는 열정에 있는 거에 반면 중요한 편집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좀 우리 약간 삐대거나 약간 좀 점점 느려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수혁이가 저한테 편집할 수 있어. 처음에 저한테 근데 나 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얘한테 가서 몇 번 한번 배워봐라. 왜냐면 내가 좀 낌새를 차리고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나가리 되면 안 되겠다 하고 초코한테 초코야 그냥 어림 잡아서 어깨너머로 하나씩 배워봐. 그때 이제 초코가 배웠지. 이제 초코가 어깨너머로 배워 이제 독학을 해서 지금의 이제 편집 실력이 된 거지. 처음 행사장에 부름을 받은 게 2018년도인가 그때 포그바가 내한했을 때 처음으로 행사장이라는 거에 부름을 받았어요. 거기 가서 내가 또 골을 넣고 포그바랑 세러머니로 춤을 추고 막 이런 거 하고 나서 또 리스트업이 됐나 봐. 우리 알잖아. 마케팅에서 일을 했으니까. 리스트업이 되면서 이제 행사장이랑 행사장 다 불러다니고 PPL도 엄청 들어오고 브랜드 말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유튜버 채널 올인풋볼이 됐었지. 그때 당시 우리 채널이 올인풋볼이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 주가 치고 있을 때 제가 나갔죠. 내가 나갔지. 너는 왜 나간 주가 거야? 치고 있을 때. 너 왜 나간 거야? 사실 저도 하면서 결혼 생활을 그때 이제 만나면서 결혼을 하고 수익이 무조건 적은 건 아니었어. 그때 당시에 진짜 괜찮았는데 그녀의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수혁이는 알고?
그때 당시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무실도 얘네 집에서 걸어서 20초 거리에다가 얻어준 거. 형 와봤잖아 사무실. 저 18초. 아 알지. 거기 18초. 어딘지 알지.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빌라가 얘네 집이었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의 얘기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중요하잖아.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이 있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치. 그게 좀 힘들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분과 계속 같이 갔으면 상관없네. 그래도 지금처럼 후회는 안 하겠지만 결국엔 그번 얘랑도 끝났고 걔랑도 끝났어. 그럼 결국 나에게 얻는 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선택이 전 너무 후회가 됐던 거죠. 얘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얘가 그런 좀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말을 좀 세게 하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말을 세게 하고 그럴 수 있지. 이제 일적인 거에서 좀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하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집에서 뭐라 해. 그치. 그리고 얘랑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적으로 뭐라 해.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로 다 바뀌는 거야 일이. 일은 일대로 하는데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아니었어 아예. 왜냐면 얘는 그만큼 섬세하고 얘한테 내가 받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고 일이니까. 그치. 근데 그게 이 집 안에서의 자꾸 스트레스도 되고 이게 자꾸 뭔가 가져오는 축적이 되니까 얘가 하는 거 모든 거에 제가 비수가 꽂히는 거야 가슴에. 그러면서 모든 환경이 다 이게 스트레스로 바뀌는 거야. 내가 이거는 진짜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이건 진짜 저는 이거는 진짜 아예 이건 얘기 방송이 끝나서 처음 듣는 얘기고 비수가 꽂혔다는 거. 이런 게 나가야 돼. 나랑 정말 일하는 게 맞다고 느낀 게 나는 진짜 철두철미했었거든. 그 당시엔 지금보다 훨씬 더. 얘가 말한 것처럼 너무 예민했고 난 진짜 이랬다니까. 나 항상 말하잖아. 사무실에 가? 진짜 먼지가 보여? 접어. 대청소. 미팅 전이야? 2시간 전에? 더러워? 대청소. 그리고 너네 책상에 커피가 쌓여 있어? 너넨 게으른 거야. 대표 마인드네. 왜냐면은 3명밖에 없는 회사, 2명밖에 없는 회사에서 이거 하나 못 치우면은 나는 성공 못 한다는 주의였어. 얘가 그걸 항상 따라갔던 애인데 이 얘기 들으니까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게 어느 순간 한 번씩 약속을 어기고 어느 순간 한 번씩 좀 데드라인을 어긴 적이 있었어. 제가 원래 한 번도 어긴 적 없어요. 근데 그때 얘가 지쳤을 때였네. 수혁이는 우리 회사에 있으면서 그런 갈증이 되게 많았어. 항상 너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 그때 그 초코랑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 라든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너하고 어떤 관계가 안 좋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욕했을 것 같아. 뭐 너에 대해서 욕을 하든 뭘 하든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단 한 번도 근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냥 초코랑 할 때 제일 진정성 있는 컨텐츠였고 그때가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컨텐츠였다라고 늘 뭔가 얘기를 하고 되게 그리워하는 것도 나는 그때 당시에는 뭐 어차피 안 하는 거 잊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난 너도 모를 때고 사실은 그랬어서 뭔가 수혁이가 조금 그렇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늘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되게 고마운 거는 그러고 나서도 한 1년, 2년 지났나? 계속 그냥 만나거나 연락 와서 계속 이제 이 유튜브 쪽으로 아니어도 그래서 나는 너랑 일을 하고 싶다. 계속 그냥 수시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구걸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제 그거는 아니야 아니고. 그러니까 구걸 정도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나는 일을 하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난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난 이런 걸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데 해도 난 너와 하고 싶다. 나는 유튜브를 해도 다시 너와 하고 싶다. 계속 이런 걸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필을 했지 어필을. 계속 했어요. 같이 하고 싶었던 거는 진짜 단 한 번도 그 헤어지기 직전 우리가 이제 일을 그만두기 직전 한 2-3달 빼고는 단 한 번도 데드라인을 얻은 적이 없었어. 그 당시에 일주일에 영상을 3개씩 올렸는데 지금도 3개씩 올리고 있지만 월수금을 그때 강좌 영상으로만 지금은 브이로그가 형태가 좀 많아서 편집 조금 쉽고 세월이 좀 잘 올려 자동 자막 이런 게 많잖아.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노가다 떼어야 될 때도 주 3회를 한 번도 데드라인을 얻은 적이 없어. 소속사에서 반 홀로서기? 근데 사실 소속사라는 게 회사에서는 이 보호책이라는 게 있잖아. 유튜버의 그 창의력에 있어서 그 막힘이 있을 수 있는 그 과정이 있거든. 그거에 내가 좀 얽매인 게 한 1-2년이 되고 나서 회사한테 선언을 한 거지. 근데 사실 회사에서 월급도 나왔고 따로 회사에서 많은 배려를 해줘서 레슨이나 이런 거 해서 사실 프리랜서의 입장에서의 벌이가 나쁘진 않았어. 지금도 같이 협업을 하고 있지만 그냥 혼자 해보겠다 하고 나오면서 촉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미 퇴사를 한 상태였어.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거야. 11월에. 그래서 아니라니까 지가 퇴사를 한 상이고 나도 이제 퇴사 선언을 해서 이제 둘이 만났지. 근데 그때 이 형이 딱 기억나지. 씨발 너 또 축구랑 술 처먹겠지 이랬는데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순댓국밥집에서 한 3-4시간 얘기를 한 거야. 나 이제 혼자 나한테 같이 할래 하다가 해보겠대. 근데 자기도 자기의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했던 행동을 되돌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기만의 소신을 얘기를 했고. 좋다.
난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금전적인 것도 이렇게 하고 싶고 위치적인 것도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되려 말했지. 한 번만 더 도망갈 거면 시작을 하지 말아라. 근데 얘가 그럴 리 없대. 그래? 그럼 내가 죽이 되는 밥이든 내가 빚쟁이가 되든 챙길 테니까 한 번만 나 믿고 따라와 달라. 하면서 다시 개편이 된 게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고 첫 영상이 이제 설 연휴 전 때부터 올라간 게 이제 첫 영상이 되면서 지금의 이 영상이 이제 카메라로 담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된 거지. 근데 뭔가 니랑 초코랑은 그런 서로가 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좋아하는 게 느껴진다. 너 회사 소속일 때는 유튜브를 못 올려? 못 올리는 게 아니라 그때 약간 전속 개념이어서 유튜브를 올리려면 회사 내 사내에 있는 PD가 올려줘야 되는데 회사에도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아 그치. 근데 이제 돈이 더 이제 수익적으로 큰 건이 있으면은 저도 회사의 일원으로서 직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조를 하는 하나의 직원이기 때문에 김대호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은 MBC 소속이지만 예능을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회사에 일을 하지만 유튜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회사에 돈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경우는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때 난 힘이 없었고 회사 내에서 그리고 명확한 명분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도 항상 내가 자신 있는 분이면 브라질 한번 보내달라. 근데 그게 회사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회사 자체에서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회사한테 투자를 받으면 그게 다 나중에 까대기 하고 그치, 다 까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기들 수익이- 수익이 오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나 같아도 다행일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려운 투자였기 때문에 안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해야겠다 하고 내가 주게 되는 밥에는 내 돈으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나와서 시작한 지가 이제 2달째가 돼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죄송합니다 돌아왔습니다만 한 6개 올렸을 거야. 맞아. 근데 더 해야 돼.